안녕하세요. 아야타 공인교육센터입니다. 본 과정은 항공화물 서비스에 관한 민간 자격증 과정 안내입니다. 이 과정은 아야타의 에어 카어고 펀더멘털즈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항공화물 운영을 위해서 항공사, 공항, 포워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이와 관련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과정을 완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학습자는 항공사, 공항, 포워딩 업계의 핵심 화물 운영 방식을 깊이 이해하고 관련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는 항공화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력을 쌓고 업계 내에서 경쟁력을 높이며 직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본 자격증 과정에는 교재, 이러닝 학습, 자격증 응시료 및 발급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습 방법은 교재를 수령받고 이러닝 학습을 진행한 후 자격증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의에 대한 미리 보기입니다. 본 강의에서는요, 제가 이제 항공 화물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할 거고요. 실무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경험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역시 이 내용 자체도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결국은 실제 항공 화물을 할 때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충을 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내용을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부터 특성까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공항에 가서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그 항공 화물이 이렇게 수출하는 과정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은 항공 화물의 특성하고 그 국제 기구, 자동화, 이해관계, 그리고 세계 지리, 운송 기간, 그리고 항공기, 단위 탑재 용기, 위험물, 특수항공 화물, 그리고 서류, 운임, 세관, 검역, 보안 이런 게 있고요. 이 과정이 사실 아야타 글로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과정을 이 강의로 한국어로 해가지고 5시간 동안 하는 강의고요. 그 강의는 사실 여기 지금 하는 강의보다는 깊이가 조금 낮아요. 조금 낮고 제가 거기에다가 내용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조금 살을 더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에어 카고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 카고 인트로덕터리라는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 카고 인트로덕터리라는 코스는 조금 이거보다는 더 어려운 강의인데, 요거하고 그 펀더멘탈하고 인트로덕터리하고 중간 정도의 단계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 화물에 사용되는 표준 용어라든가 항공기 유형 및 장비, 에어웨이비를 포함한 항공 화물 문서, 그리고 항공 화물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라고 하죠. 스테이크홀더의 역할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화물의 유형, 그리고 일반 화물, 특수 화물에 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Ready for Carriage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거든요. 그 운반 준비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용어를 알 수 있는 게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그거고, 그 다음에 그 아야타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을 포함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확장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를 보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용어를 알고 있냐 하고 이제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보세요. 몇 개 정도 아시는지. 제가 질문을 따로 안 할게요. 네, 보시면은 한 개, 처음 한두 개 정도는 아실 것 같고, 한 3개, 4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4개 정도 알고 계시면은 어느 정도 관심이 평상시에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모쪼록 이제 오늘 항공 화물에 대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예,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거 교재에 있는 목차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이 장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다 기억은 못해도 각 장에서 한 요 정도 한 3가지, 보통 제가 3가지 많으면 2가지에서 4가지 정도 했는데 보통 한 3가지 정도 찍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도만이라도 각 장에서 기억을 해주시면은 하고 제가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1장에서는 항공 화물 선택, 왜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국제기구가 어떤 게 있고, 아야타 카고에 CSC하고 카스라는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예, 그렇게 항공화물 선택 이유,
국가하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하고 아야타 카고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재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제 항공 화물의 중요성은 사실 전체 그 물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톤에이지 무게죠. 무게로 치면은 미처 다 해도 뭐 한 3%, 5%도 채 안 되는 물량인데 그 가치로 치면은 35% 정도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시겠지만 항공료 운임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에어카고가. 그러다 보니 그 비싼 화물을 나르다 보니까 전체의 35%까지 운송을 하고 있고요. 항공 화물의 일자리도 굉장히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전 세계적으로 5,700만 명이 일할 정도로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산업에 있어서 여객 못지않게 항공 산업에 있어서 중요하고 지금 보잉에서 예측하기로는 2020년부터 39년까지 2019년도에 예측한 거였는데 연평균 한 4.0의 성장률을 예측을 할 정도로 굉장히 뭐 그 전에 또 성장률이 뭐 그 정도 비슷할 정도였고 그 이후에도 이게 계속 평균 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별 표시를 해놓은 게 이게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들어가면서 여기 별 표시를 해놓은 거는 이 뒤에 있다가 그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딱 정리된 게 없어서 여기에서 들어가면에다가 제가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아이아타 국제항공운송협회 항공산업을 대표해서 하는 거고요. 전 세계 주요 여객기 화물 항공사의 거의 8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거고 국제민간항공기구라고 있어요. 이거는 유엔 산하 기관이고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개발을 위한 표준을 제정을 하고 국가항공당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있는 게 이제 각 나라별로 해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물운송협회에서 피아타가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또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보시면요. 네. 1909년에 이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최초 운항을 했잖아요. 그 해 다음에 1910년에 세계 최초의 항공 화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라이트 형제 고향이 컬럼버스거든요. 거기서 한 뭐 거리로 치면은 서울 천안 정도 거리로 한 90km 정도의 비단을 66분 만에 오래 걸렸죠? 66분 서울 천안 가는데 비행기로 66분 걸리면은 속도가.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간 게 최초의 시작이었어요. 그런 게 이제 지금은 거의 수십억 달러, 수조 원의 그런 산업의 기초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1911년도에 유럽의 최초의 항공 화물은 이제 신문을 마찬가지로 베를린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39분 동안에 이제 운송된 게 최초의 유럽 항공 화물이고요. 미국에서는 뉴욕에서 워싱턴 DC 사이를 이제 정기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는 포드 그 자동차 회사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초기죠. 그때 이제 만들어졌던 회사가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뭐 2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뭐 항공기가 이제 점점 커지고 하면서 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항공기로 운반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건설 장비라던가 뭐 신선식품, 냉동식품, 뭐 완성차 이런 것들도 잘 운반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1970년대 들어서는 이제 소형 소포하고 우편물을 하룻밤 사이에 배달하는 특송 운송이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특송 운송은 이제 이따가 또 다시 할 거니까요. 그때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첫 번째 이제 항공 화물을 왜 선택을 하냐? 이 부분은 가치하고 속도 때문이에요. 높은 상품 가치죠. 해상에 비해서 비용은 높지만 상품의 가치와 운송 속도 때문에 선택을 하고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이라든가 고가의 전자장비 이런 것들 실제로 많이 운송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급을 요하는 그런 그
의료 관련된 예를 들면 혈청이라든가 아니면 신체 조직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실제로 운반을 하고 있다. 뭐 외교 문서라든가 샘플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미급한 시급한 문서라든가 이런 것도 왜 원본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운반하는 주요 그 항공 화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이제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바닷가재라든가 과일, 식물, 꽃 우리나라의 그 네덜란드 있잖아요. 네덜란드에서도 우리나라에 수입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그 냉장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페리셔블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뭐 바닷가재나 과일도 마찬가지고 들어오면은 비행기에서도 온도 유지가 되고 내려서도 온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중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더 조건이 있다. 뭐 여기 자동차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동하기 어려운 지역 있잖아요. 아프리카 내륙이다. 근데 거기에 차로 이동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힘들잖아요. 철도도 없고 그런데 이제 비행기로 가면은 금방 가고 의약품도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하기 이전부터 사실 의약품도 항공 운송으로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항공 화물의 위치를 파악을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수화인이라고 하죠. 컨사인이 물건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왜 요새 뭐 여러 가지 온라인 회사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주문을 하고 나서 기다릴 때 급한 거 있으면은 아 이게 물건이 어디까지 왔지 하고 막 이제 기다리면서 그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공 화물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위치가 어디쯤까지 왔는지 이런 거를 궁금해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완전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제품, 예를 들면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온도 표시도 되고 위치도 되고 이렇긴 하는데 그런 추적 장치를 다 모든 화물에 장치를 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기 있는 뭐 울트라 트랙이라든가 뭐 이런 기타 장비들이 있어요. GPS 같은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위치나 적정 온도라든가 뭐 위치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종이 문서를 없애는 추세인데 그거는 다음 장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객을 보시면은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요. 하나는 그러니까 항공을 하나는 여객 쪽이고 하나는 화물 쪽이에요. 그래서 비행기를 이렇게 반으로 쫙 나눴을 때 위쪽에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실 때 타고 다니는 그런 승객 같은 거고요. 아래는 이제 예, 화물 짐을 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그런 가방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거기 옆에는 같은 이런 항공 화물도 운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객기뿐만 아니고 이제 화물기는 통째로 위아래 상관없이 전부 다 화물만 다 꽉 채워가지고 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화물하고 여객하고 어떤 게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객하고 화물하고 조금 많이 큰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먼저 보고 다시 좀 돌아올게요.